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한양대 서울병원 산부인과의 배정호 교수님, 이현무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이대 서울병원 산부인과 장학균입니다. 저희가 3월달 방송을 제가 당직인 관계로 3월 3일이 아마 대체 공휴일이어가지고 아마 이제 저희도 오랜만에 쉬었는데 2달 만에 뵈니까 되게 오랜만에 뵌 것 같습니다. 배경이 또 많이 바뀌었네요. 되게 오랜만에 2달 만에 보니까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배경도 많이 화사해졌고, 비용도 봄이네요, 봄. 네, 봄이. 그래서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배정호 교수님? 네, 네, 저도 오랜만에 뵈는 것 같아가지고. 네. 끝입니까? 그 사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네, 실제로 원래는 되게 종종 뵀었는데 못 뵈가지고. 학회가 없었죠? 2월, 3월. 네, 3월이 없어서 이제 4월부터 다시 신학기 하고 나서 하시는.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지금 4월 그쵸. 7일이니까. 이현무 교수님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특별한 일 없으셨고요. 무슨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봄이 와가지고 오늘 날씨가 좀 더웠던 것 같습니다. 외래 보는데 외래 안에서 되게 더운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밖에는 더운데 저는 제 방이 제일 구석이거든요. 네. 건물의 제일 구석. 아. 그리고 서향이에요. 방이. 그러니까 어제 당직을 섰는데 추우셨나요?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당직이셨나요? 네, 어제 저도 당직 당직했어요. 섰는데 네. 저는 분만시 안에 당직방에 잤는데 추웠습니다. 저도. 자다 추워가지고 막 약간 떨면서 다행히 새벽에는 적이 없었는데 무사 당직이셨나요? 네, 저도 무사 당직이었죠. 네, 저는 응급수술 저녁에 하나 하고 그냥 네. 네, 그렇습니다. 피곤하시겠는데? 피곤해 보이십니까? 피곤하죠. 항상 피곤하죠, 뭐. 네. 오늘 두 분 다 오늘 바쁘신데 또 나와서 감사드리고 여기 창도 되게 커져요. 창이 커졌는데 아무도 밑에가 안 보여요. 네. 쭉 올라와야지. 그러니까요. 장윤성님 들어오셨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미 라이브 시작하기 전에 들어오셨네요. 항상 들어와서 감사드리고 아마 혼자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1대1로 한번 얘기를 사실 저희가 이제 저번에 이제 이 산부인과 로봇 수술 얘기를 하다가 이거는 광고 들어온 거예요? 이거 협찬은 그러네요. 파리는 아니고 네, 협찬은 아니고 오는 길에 병원에서 그냥 좋습니다. 아무튼 저번 방송은 어디까지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요. 좀 제목을 조금 바꿔서 오늘은 슬기로운 산부인과 로봇 수술 치료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아직 많이 안 들어주신 것 같아가지고요. 조금 더 인트로덕션 저희가 자체하고 학생들은 당연히 복귀를 안 했고 그렇죠? 네. 오늘 긴급 교수회의가 있었는데 외래가 너무 늦게 끝나가지고 저는 못 들어가 봤어요. 모르겠어요. 아마 뜬금없이 좀 변화가 있겠죠? 복귀하는 분위기도 조금 감지가 되는 것 같긴 한데 아직 정확한 걸 모르겠어서. 그리고 지난주 큰 이슈가 있었네요. 그렇죠. 큰 이슈가 있었는데 아주 큰 이슈가 있어요. 근데 변화는 안 보이고.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더 나빠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진님, 반갑습니다. 협찬, 협찬도 들어오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오프닝 하기 전에 보니까 이쪽이죠. 이현무 교수님 상단에 뜨던데 아마 광고가 생긴 것 같아요. 네. 광고 좋은 것 같습니다. 협찬도 좀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원래 6시 방송이었는데 지난달부터 7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워낙 병원 진료도 늦게 끝나고 수술도 이렇게 많다 보니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희 그 코너를 너무 사랑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7시로 승격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6시에 쓰면 저는 아마 못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한결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감사드리고 그러면 이제 슬슬 오늘 주제를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2달 만에 봐서 더 어색해서 그런지 언제 시작할지 타이밍을 못 잡겠네요. 그러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오늘은
다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수술 방법에 대한 이해 및 비교, 다빈치 SP 시스템. 네. 거의 다빈치가 메인이네요, SP. 네. 네, 활용, 이런 이제 산부인과에서 어떤 수술을 하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선 수술 방법에 대한 이해와 비교, 또 로봇의 차이점에 대해서 오늘은 이효모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수술은 크게 이제 저희가 보통 이게 개복 수술, 예전에 전통적인 방식이죠. 피부를 크게 절개를 해서, 치료를 하는 건 거죠. 혹을 제거를 한다든지, 뭐 자궁절제를 한다든지. 그런데 이제 개복을 하게 되면은 절개 부위가 크니까 아프죠. 회복도 느리고. 근데 사실 예전에는 저 전공의 때까지만 해도 빅 서전, 메이드, 빅 인시전이라고 했죠. 네. 그래서 훌륭한 의사일수록 인시전이 그러니까 이 절개를 크게 한다고 했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러다가 이게 90년대 말 2000년대 초부터 해서 이제 최소 침습 수술이라고 그래서 복강경을 카메라를 이용해서 구멍만 뚫는 수술을 하게 됐죠. 그래서 최소 침습술이라는 거는 침습이 적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멍만 뚫어서 하는 수술인데, 대표적인 게 이제 복강경 수술입니다. 복강경 수술이고, 그 복강경 수술의 시스템을 똑같이 이제 적용을 하는 건데, 그 이제 로봇이라고 하는 이제 기계를 이용을 하는 거죠. 복강경은 직접 사람이 카메라도 들고 기구도 다 사용을 하면서 직접 내가 조정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 수술인데 반해서 로봇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로봇 기계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기계를 제가 조작을 해가지고 수술자가 조작을 해서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환자분들이 그 로봇 수술을 하시겠냐 하면 저는 교수님께 수술을 하고 싶습니다라는 직접 하시죠? 네, 막 이런 얘기를 하시죠. 네. 로봇이 하는 게 아니라 로봇을 이용해서 조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오히려 네. 은근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똑같은데 기구를 사용을 하는 건 똑같은데 이제 그거를 내 손으로 직접 하느냐 아니면은 그 로봇 기구를 이용을 해가지고 하느냐 그 차이인 거죠. 그래서 지금 하다 보니까 이거 지난번 했던 것 같은 기억이 좀 나긴 하네요. 네. 근데 이제 개복 수술, 복강경 수술, 다빈치 로봇 다빈치는 회사 하나 이름이고요. 요즘 로봇 수술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요즘 다른 회사들도 많이 나와서. 네. 근데 이제 개복 수술 같은 게 직접 눈으로 보면서 수술하고 손으로 직접 수술을 하는 거고, 그래서 손이 막 떨리는데 수술을 하다가 잘못하면 이제 옆에 그 다른 장기에 손상을 받거나 뭐 혈관이 손상이 되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었죠. 저희 경험을 그런 거 하는 걸 봤었죠. 뭐 저희 학생 때만 해도 네. 손 약간 떨리는 친구들은 아는 서전은 이렇게 수술을 못해 네. 그렇게 하는 분위기였죠. 네. 근데 지금은 기구들이 들어오면서 손 떨리는 것들이 많이 보정이 됐죠, 사실. 근데 복강경 수술은 이제 개복 수술과 다른 게 카메라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카메라를 이용한다는 건 거고, 그 대신에 이제 카메라 자체가 물론 이제 2차원 영상도 있고 요즘 최근에는 3D 영상도 있긴 하는데, 3D 영상 하려면 또 3D용 그 안경도 써야 되고 좀 여러 가지 불편감이 있긴 하는데, 근데 어쨌든 카메라를 이용을 해가지고 본다는 건 거고,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자세히 보이는 거죠. 더 확대돼서 보이고. 그리고 이제 기구 자체는 예전에 이제 개복 수술은 손으로 직접 기구를 이용을 해서 제가 이제 가위나 칼질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 복강경은 이제 구멍을 뚫어서 하다 보니까 손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기구가 이제 기입니다. 기인데 직선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관절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똑같은 이제 예전에 손으로 하던 기구와 똑같은데 그걸 좀 길게 만든 건 거죠. 그렇게 수술을 했었고, 대신에 내가 직접 기구를 만지니까 손떨림이 똑같이 전달이 되고, 뭐 이제 카메라는 우리 보조자가 보통 카메라를 잡는데 그러한 카메라의 흔들림도 이런 것들 다 전달이 되죠. 이제 로봇 수술은 그에 반해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그 보완을 한 거죠. 그래서 일단 3차원으로 보이는 거, 3D로 보이고, 그래서 원근감이 있고,
10배? 10배, 15배까지 아닌가요? 어쨌든 뭐 네. 확대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요거는 이제 그 손목이 있어요. 모든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로봇 수술의 기구는 그 관절이 있어서 이게 이제 내가 손목을 이렇게 움직이는 것만큼 똑같이 움직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계 자체에 그 손떨림 보정이 됩니다. 보정 기능이 있어가지고 기구나 카메라가 흔들리는 걸 갖다가 자동으로 보정을 해주죠. 그래서 좀 더 정확하고 세밀한 수술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3D로 보이고 확대가 잘 되고 그다음에 손목 관절이 있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위치에다 들어가서 조정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손떨림 보정이 되고 이 카메라와 기구를 전부 다 수술자가 직접 제어를 하는 겁니다. 네네. 기계 자체가 따로 하는 건 아니고. 네네. 그래서 이제 개복, 복강경, 로봇 수술의 차이점과 각각의 이제 장단점에 되게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이제 배세만 교수님께서는 또 이런 로봇 수술의 뭐 장점, 뭐 단점, 혹은 뭐 어떤 또 특징이 또 있을까요?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는 없을 것 같고. 장점 네. 뭐 장점이라고 나와 있는 걸로는 저기 좀 약간 비만한 환자들한테 좀 더 장점이 있다라는 그 되어 있죠. 네, 복강경보다는 좀 장점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네네. 그리고 실제로도 실제 수술하시면 느끼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이제 실제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받는 뭐 그냥 가이드라인 뭐 프랙티스에 대한 일반적인 거고 실제로 이제 수술자로서 수술할 때, 로봇 수술 또 특히 또 최근에는 그 하이네 서울병원에서 SP가 네. 작년 12월에 들어왔나요? 그래서 네. 이제 활발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뭐 다들 느끼시겠지만 제일 로봇 수술이 상대적으로 복강경 수술에 비해서 제일 큰 장점은 저기 봉합이죠, 봉합. 꼬맬 때. 네네. 꼬맬 때 네. 그 복강경은 이렇게 긴 막대기로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한다고 하면 로봇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손목을 여러 네네. 다관절로 돌릴 수가 있으니까 네네. 그 봉합할 수 있는 각도가 여러 개 나올 수 있다는 장점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제 수술 부위 절개가 적다 보니 환자분들은 이제 배하는 상황을 잘 모르고 그렇죠. 흉터가 적은 거에 대해서 만족도가 네. 되게 크잖아요. 이걸 어떻게 뺐어요? 어떻게 제거를 했어요? 뭐 큰 자궁이 있으면 막 그런 얘기는 많이 하는데 요즘에 이제 그 하이네 서울병원에서 SP 수술을 모두 다 하고 계신다는 우리 유목 교수님께서 거의 뭐 절반을 가까이 뭐 이렇게 하고 계시다는데 어쨌든 어떻습니까? 요즘에 SP 하시면서 엑사이랑 차이가 많이 나나요? 근데 수술을 SP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약간 좀 이 기구에 적응하는 그런 게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요즘은 이제 엑사이를 안 한 지 오래돼가지고 엑사이를 안 한 지 오래돼가지고 네. 그냥 SP가 훨씬 편한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거의 SP만 하시고 엑사이 네. 거의 안 하시죠? 오늘도 이제 근종 절제술이 있었는데 엑사이로 하려다가 네. 처음에 올린 건 엑사이로 올렸는데 그냥 SP로 하죠라고 SP로 돌려서 했는데 하긴 잘한 것 같아요. 네, 저도 진짜 엑사이가 거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엑사이가 더 경쟁이 높지 않나요? 네? 다른 과들이 엑사이를 더 선호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죠. 엑사이를 많이 네. 하고. 그러니까. 근데 저희 병원은 특이하게 저희는 이제 이대 서울병원 SP가 2대고 엑사이가 하나인데 SP가 거의 차고요. 아. 엑사이가 조금 늘고 있어요. 저희는 이제 뭐 외과나 비뇨기과에서 다 SP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엑사이가 거꾸로 늘고 있어서. 네. 저는 맞아요. 추후에 이제 V노츠를 할 때, 그러니까 V노츠 한국말 뭐라 하죠? 아무튼 질식 단일공. 네, 질식 단일공 로봇 수술을 할 때 SP보다는 엑사이가 조금 더 낫다는 얘기들이 좀 있어서 그것도 해봤는데 네. SP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SP가 훨씬 낫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엑사이를 쓸 때의 장점은 그 베셀실러라고 그쵸, 하는 그런. 그걸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건데 SP는 아직 그 기구가 없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사실 엑사이로는 안 해봤어요. 안 해보셨구나. 그 질식 단일고 이제 V노츠라고 하는 것도 다 SP로만 해봤는데
그렇게 불편한 건 잘 모르겠어요. 네네. 음.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수술이라는 것이 되게 주관적이고 또 하시는 선생님들마다 교수님마다 되게 차이가 느끼고 조금 이제 뭐 많이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큰 틀은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환자분 느끼시는 것들은 로봇이 수술을 하냐 이런 질문 많이 하시고 상처가 적게는 어떻게 이게 수술이 됐냐 뭐 수술한 거 맞아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니까 아마 뭐 앞으로는 이제 로봇 수술 중에서도 SP 단일공 로봇 수술이 많이 대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뭐 이게 로봇 지금 4세대고 그쵸? 5세대까지 나와 있는데 지금 XI랑 SP는 4세대죠. 네. 4세대죠. 네. 네. 이제 다음이 아마 5세대 DB5가 있는 것 같은데 배정현 교수님께서 조금 그림 네. 뭐 네. 간단히 설명드리면 1세대도 보셨나요? 1세대 본 적이 못 없죠. 봤죠. 저희가 저- 본 거는 사실은 삼- S 보신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네, 저는 2세대 SI 정도부터 네네. 지금 아마 S도 없지 않나요? S는 없고 예, SI는 있는데 SI가 몇 대 남아 있을 겁니다. 네네. 몇 대 남아 있을 거고 주로 제일 많은 거는 XI. 네네 XI 네. XI는 뭐 이런 식으로 팔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달려 있어서 뭐 보통은 세 개를 쓰기도 하고 뭐 네 개 다 쓰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 팔마다 구멍을 한 씩 뚫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네 개를 쓴다 그러면 구멍을 네 개를 물론 뭐 싱글 포트를 쓰기도 하지만 좀 그런 목적으로 나온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팔 하나당 구멍 하나씩 뚫어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X는 사실은 XI보다 더 발전된 방향이 아니고 오히려 약간 보급형으로 나온 거라 XI보다 더 아래 레벨로 나온 거고요. 네네. SP가 이제 단일공으로 여기 이게 하나잖아요. 팔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 요거 하나 팔에서 구멍 하나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단일공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XI보다 더 많이 속도는 더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 상태고 네네. 지금 현재 제일 많은 건 XI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다빈치 얘는 사실은 다빈치 5 5세대 다빈치 5인데 사실 저도 얘는 경험이 없어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잘 못 네. 드리겠는데 우리는 아마 세대만 세대만 현재 들어있는, 네네. 네. 세대만 아직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도 안 들어와 있는 거죠? 이대 네네. 네. 네 저희도 네 없습니다. 뭐 비전이라든지 네. 이렇게 잘 보이게 만들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제너레이터 저기가 이제 시스템 좀 예 제너레이 시스템도 바뀌고 이렇게 만질 수 있는 우리 예, 텍타일 센서라는 만질 수 있는 촉각이 없는 게 단점 중에 하나였는데 뭐 저희 팔이 직접 닿는 게 아니라 로봇 팔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만질 수 없다는 만지는 느낌을 받을 수 없다는 거가 제일 큰 단점 중에 하나였는데 그 단점을 조금 보완을 했다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콘솔 도면이 좀 많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콘솔. 콘솔이 네. 저거가 이제 우리는 요렇게 돼 고정된 네, 상태에서 네, 네. 봐야 되는데 콘솔은 저거는 요거 얘기하는 이렇게 거죠. 들어가지고 네. 나의 자세에 맞춰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더라고요. 조금 더 그 서전한테 수술하는 네. 사람한테 네. 조금 더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었던 거고 저희 목이 아프잖아요 끝나고 나면. 네. 네. 저는 가끔 이게 머리를 댈 수 있잖아요. 가끔 대다가 졸릴 때가 있거든요. 너무 피곤하다 보면 이거 우스갯소리로 정말 로봇이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잠깐 이거 로봇 수술인가? 우스갯소리로 여기 그러면 여기 막 이게 뭐 남게 이게 되고 뭐 로봇이 나 로봇인가 이러면서 근데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긴 하거든요. 그쵸, 이게 예. 안 되면은 네. 약간 이렇게 안 되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체중을 머리를 많이 대야 싣고 합니다. 체중이 아니라 머리에 헤드에 무게. 네, 헤드에 딱 실어가지고. 여기 센서가 있어가지고 이게 네. 들어가 있어야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이 들죠. 로봇 수수이구나. 네. 아이고, 웃음만 또 터졌네. 저분 아이디를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PRX 프락스 오디터. 오디터 PRX 오디터. 네. 무슨 뜻인지 칭찬이신 거죠? 웃음소리가 참 무거우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칭찬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아무튼 DB5는 제가 경험이 없어서 아무튼 다음에 DB5 경험자를 한번 초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네. 이런 여기 네. 아까 콘솔 말씀을 드렸는데 의사 서전이 앉는 자리 그래서 그 실제로 이게 손 작업을 하는 자리가 이 자리고 여기 보면 손으로 뭔가 이렇게 조작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하고 눈을 보면서 이렇게 조작하는 자리가 되겠고 비전 카트는 말 그대로 그 화면 보이는 카트가 되겠고 여기에는 뭐 그 조명 들어가는 라이트 소스 그러니까 조명 광원이 들어가 있고 가스도 들어가는 것도 여기에 들어가고 그리고 환자 이 페이션트 카트라고 하는데 환자에 들어가는 실제 로봇 팔이 이렇게 환자에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비전 카트, 페이션트 카트, 서전 콘솔 이렇게 네.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 실제로 수술하는 사람은 환자를 접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점이 사실 손을 닦고 물론 구멍 뚫을 때는 손을 닦고 들어가지만 세팅이 끝나고 나면 그렇죠. 예, 나와서 네. 옷을 가운을 벗고 예, 가운을 벗고 한다는 것도 네. 큰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가끔은 수술하다가 이제 뭐 조금 이제 핸드폰 네. 문자도 하고 급한 약간 용무도 볼 수 있고 물을 마실 수 네, 있죠. 그렇죠. 뭐, 예, 네, 여러 가지 물을 이런- 마실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고 저는 MRI 띄워놓고 근종 위치 저희가 확인하잖아요. 근데 네네. 확인을 복강경을 그쵸. 하다가 가가지고 근종 위치 확인하는 거 보면 이거 마우스를 저희가 만질 수가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저희 직접 할 수가 네, 있죠. 간호사 그 도움 주는 간호사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은 제가 원하는 미전을 잘 안 만들어요. 그렇죠. 아니 누구한테 거기 말고 저기 하나 더 넘겨보세요. 더 넘겨보세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런 거를 안 하고 수술하다가 언제든지 가서 마우스로 그렇죠. 이렇게 네네, 네네. 가장 보고 싶은 뷰를 봐서 근종 위치 확인하고 하는 거 제일 큰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보면 조금 이제 이해도 될 수 있지만 그래서 제가 실제로 어떻게 구멍을 열고 도킹 이 장착 네. 제한시 조금 제 동영상으로. 동영상을 네. 저번에 한번 틀은 적은 있는데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제가 이제 배를 여는 모습이고요. 배꼽을 10번, 11번 블레이드죠. 11번 블레이드로 네, 좀 날카로운 칼로 이쪽이 머리고 이쪽이 다리인 거죠? 네, 그쪽이 네. 왼쪽 아니 거기 다리 쪽입니다. 그렇죠. 네, 이쪽, 제 다리 이쪽이 다리. 머리입니다. 이쪽이 그쪽. 머리, 네네네. 이쪽이 다리. 네네네. 네. 기구가 있는 데가 저는 그냥 뭐 칼로 보통 쓰고 보비를 잘 안 쓰고 거의 연 편이고요. 이제 들어가면 이렇게 저런 과정이 뭐 1분 이내 2, 30초면 되고 하니까요. 조금 되게 빨리 할 수 손이 있다. 몇 개가 나와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두 명의 이제 도와주는 아, 이제 우리 전문 감사들이 들어와서 이제 이 과정까지만 해도 뭐 1분도 안 걸리고 도킹하는 건 더 빠르잖아요. SP는 워낙. 그렇죠. 네, 그리고 저기 이제 로봇 기구가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장착하는 과정인데요. 네. 여기 꽤 높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같이 봐야죠. 네. 이 영상이 1분 30초인데, 그러니까 배 열고 뭐 하는데 뭐 어쨌든 2, 3분 안에 그냥 금방 된다라는 게 너무 편하죠. 엑사에 비해서 훨씬 빠르고 딱 이제 저희 끝나면 제가 이제 오케이라고 할 텐데 오케이 잘렸네요. 네, 그러면 이제 네. 저희가 바로 이제 아까 말한 콘솔 박스 들어가가지고 콘솔 박스, 네 네. 들어가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뭐 저는 크게 이쁘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뭐 어쨌든 수술하기 전에 비포와 이제 아까 수술 바로 끝나자마자 바로 그러니까 아마 애프터가 이렇게 조금 뭐 나쁘진 않은데 엄청 이쁘진 않다 할 수 있지만 한두 달 지나면 아주 이것보다는 훨씬 자연스럽기 때문에 배꼽 자체가 흉터가 있는 곳이니까요. 반대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술 직후가 이게 비포가 돼야 되고
두세 달 뒤가 애프터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이제 비포는 수술 수술 전이고, 전이잖아. 네네. 애프터는 네. 수술하자마자 저거는 바로 이제 수술방 나가기 전에 찍은 네, 사진.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흉터를 얘기를 할 때 네. 수술하고 나서 수술 아, 직후의 네. 흉터와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아, 지났을 네네. 때 흉터를 네네. 아. 수술하기 전에 흉터하고 비교를 하면 더 안 예뻐 보이는 네, 건 그쵸.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제 리얼하게. 네. 그러니까 내가 원래 배꼽이 두 정도지만 수술해도 이렇고, 물론 더 좋은 거는 3개월 뒤 사진을 보면, 똑같네. 약간 그런 착각을 할 수 있지만, 허위 광고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PXR님께서 아, 남자분이셨네요. 네, 들어오시자마자 네. 너무 재밌어서 크크 하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부탁을 꼭 질문을 하나 해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운전 중이시래요. 아, 네. 아니, 이거 퇴근길이니까. 퇴근길이니까 운전 아마 중이 이제 아니라 대중교통을 퇴근길이시니까. 이용하시니까 하시겠죠. 아니면 테슬라? 네, 아. 테슬라 택기사가 운전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안전 운전하시거나, 네. 어쨌든 사모님께서 어쨌든 로봇 수술하셨고, 질문을 바로 주시네요. 네, 저는 약간 로봇 수술하는 김에 저희 사진을 보면 지방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같이 제거할 수 있습니까? 제거를 못할 왜 거는 그- 아니지만 왜 하죠, 네. 그죠? 굳이 할 필요가 없죠. 하지는 네, 않죠, 네, 되게. 네, 네. 할 수는 있지만 굳이 하지 않는다. 아니, 목적이 다른 그쵸. 것 때문에 들어간 거니까.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 내장 지방을 제거하는 거는 근데 원하면 또 해줄 수도 있는데 굳이 굳이 하잖아요. 제대로 하려면은 또 그쵸. 시간이 상당히 많이 그렇죠. 걸릴 수도 있네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못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때도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그죠. 때나 안 때나 시간만 많이 걸릴 것 네. 같아요. 네, 아무튼 어쨌든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은 네. 그러면 이제 SP 시스템의 특장점과 대해서 요게 이제 항상 저희가 눈에 보여드리는 SP인데 이제 이현무 교수님께 조금 뭐 갑자기 왜 넘기겠습니다. 갖고 온다 했어. 목이 가빈치 목이 좀 회사에서 아프시네. 만든 거죠. 이거는 이제 사실 이거를 제가 한 7, 8년 전에 처음 봤던 것 같은데요. 네, 약간 처음에 좀 나오죠. 놀랐어요. 네. 이게 됐나? 이게 이렇게 실제 됐냐? 이게 실제 될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7, 8년 전이었나? 제가 연수 가기 전에 이제 요렇게 저기를 했었어요. 16년 그러니까 10년 아니 전에. 19년 이제 19년. 네, 19년에 18년 19년에 이제 네네네. 이런 게 나와요라고 하면서 광고를 했었죠. 그래서 근데 실제로 이제 요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나오는지를 볼 수가 없죠. 볼 수가 없고 이거는 이제 회사에서 광고하는 네. 건 거니까. 근데 이게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SP라고 하는 게 이제 싱글 포트 단일 공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기계 다 하나로 하나의 포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기계가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그 글라스포고 잡는 거. 얘는 가위. 시저였던 거 예, 같고 가위고. 네, 가위고 얘도 잡는 거. 네. 얘는 저기네요. 양극성 바이폴라. 네, 지지면서 잡는 거. 아 얘가 바이폴라인데 그런가? 어쨌든 저는 근데 이런 이제 니드로저 기구가 니드로저, 이렇게 니드로저. 들어와서 네.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돌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그 수술자의 성향에 맞춰가지고 다 이제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네네. 어쨌든 어느 방향 360도 돌고 어느 방향이 다 접근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다 네. 이렇게 회전도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걸로 전에 캔서 암 수술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원래 XI는 저기 붐 로테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네, 180도만 돌아. 네, 그래서 얘는 그러지 않더라고요. 이게 촉촉 돌리니까 그냥 저희가 되고 그래서 그 대동맥 주위 임파절 절제나 이런 것까지도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네. 되고 뷰는 훨씬 편합니다. 그렇죠. 네. 아래에서 위를 바라보니까 대동맥 주위 임파절이나 저 상복부 쪽을 수술을 할 때 훨씬 편하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그런 장점이 그렇죠. 대망 절제를 한다거나 대동맥 주위 림프 절제한테 장점이 많이 있죠. 아무튼 저는 이거 처음에 거의 한 8, 9년 전에 처음 봤던 것 같은데 와 저게 저 될까? 보면 뭐야 왜 거짓말을 하고 그렇지. 말이 돼? 막 저거는 이런 말이 생각을 약간 했었죠. 했는데 진짜로. 실제로 저거 보니까 야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정말
로봇이 수술한 날도 오겠죠? 올 수도 있을 뭐 것 같아요. 올 것 같기는 해요. 네네네. 지금. 네네. 그쵸. 근데 그걸 그 로봇한테 뭐 기술이 발전하는 시간보다 네. 그 몸을 맡길 수 있는 그 사람들의 네, 그 마음, 심리적인 거가 더 오래 어렵겠죠. 걸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정말 로봇한테 맡기면 네. 우리 자율운전 맡기기 어려운 것처럼 아 그렇네요. 아, 네. 자율운전 어제 하다가 기둥이 박아가지고 사이드미러 날아갔습니다. 아 자율운전이 완전 안전한 건 아니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아는 XI, 네, XI 팔이 4개 있는 XI 시스템. 이제 요즘에 핫한 SP. 아마 이제 이게 대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대세가 되겠죠. 될 것 네네. 같은데. 네. 아직까지는 XI 쓰신 분 교수님들이 더 많으시고. 더 많죠. 저희 왜냐면- 병원도 더 많은데. 네, 병원에서도 XI가 더 많기 때문에 SP가 제가 생각에는 2, 3년? 3, 4년 SP의 단점은 그 에너지 기구들이 그런 네네. 게 이제 그 아직까지는 안 나왔다라는 게 그게 단점이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나오게 되면 그거하고 이제 우리가 테나큘럼이라고 하는 이렇게 잡는 잡는 거. 거죠. 네. 좀 세게 잡을 수 있는 그거만 딱 나오면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뭐 굳이 XI를 할 이유가 없어지지 않을까 싶은 네. 생각이 들긴 합니다. 맞습니다. 네. 한 2, 3년? 이면 나올 것 나오지 같다 하더라고요. 않을까요? 네네. 네. 안 만들 수도 있어요. 이 다빈치라는 회사가 아, 아주 그렇죠. 영악하기 때문에.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뭐 요거는 SP 특징인 거죠. 네. 우리가 이제 네. 네. TV 이렇게 트리앵귤렛이 되고 카메라가 코브라처럼 이제 구부러지고 어디서든지 360도 다 접근이 가능하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저기 질문이 조금 있어서요. C호님께서 오늘 아이디가 좀 어렵네요. 네, C호인가요? G호인가요? C겠죠. C, 네. C호. C... 난수 부록이 15cm 정도 있는데 15cm 정도 되는데 터지는 경우 흔한가요? 장거리 비행 이게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장거리 비행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냥 예상 가만히 있는데 비행기 탄다고 그- 터지지는 않겠죠. 비행기랑은 상관이 없죠. 네. 비행기랑 네. 상관이 없는데 어떤 우리 그거 있잖아요. 보갑에 자궁 내박증이 터지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터질 이제 수- 안 터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이 그쵸. 혹이 뭐냐에 따라서 네네 그렇죠. 혹이 터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러니까- 이제 저기 기형종이다라고 하면 꼬일 수도 있고. 네 그렇죠. 네. 15cm면 사실 어쨌든 작은 15cm 크기는 는 아니니까. 네. 수술을 하긴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냥 이제 저희가 만약에 환자분이 와서 교수님, 혹이 있었는데, 네, 촌바람은 15cm가 있습니다. 저 장거리 미국을 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미혼모 교수님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수술하고 언제 오세요? 언제 오세요? 그렇죠. 그러면 배정환 교수님께서는 뭐 지금 급하게 꼭 가셔야 되면은 뭐 네. 가시는 네. 게 맞긴 네. 한데 저도 뭐 비슷하게 얘기할 것 같아요. 오셔서는 최대한 빨리 네. 그래도 수술하시는 게 15cm. 안전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할 네네 것 같아요. 맞죠. 네. 15cm. 그럼 만약에 이제 그럼 제가 비행기를 조금 미루겠습니다. 얼마나 미루면 될까요? 어떻게 얘기하세요? 수술하고 가겠습니다. 교수님 명의시니까 교수님 꼭 수술을 하고 가겠습니다. 언제 언제 수술하고 일주일 있다 와서 저기 괜찮으면- 결과 확인하고 네. 가시면 됩니다. 비행기 우선- 타도 된다고? 네. 일주일. 비행기를 안 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네. 굳이 뭐 수술을 하고 별 문제 없으면 네. 일주일이면 가셔도 되죠. 그러니까 저는 약간 소극적으로 3, 4주 얘기하거든요. 음. 장거리는 네,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런 것들. 네, 아무튼 15cm면 수술을 빨리 하는 게 어쨌든 저희 3명의 의견은 빨리 수술을 하고 장거리 비행은 뭐 알아서 네 수술을 하기 전에 하셔도 되고 하고 하시면 일주일 저 늦어도 3, 4주면 갈 수 있다. 네, 장거리도 뭐 시간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죠. 장거리는 기준이 얼마? 그러니까요. 그거는 갑자기 궁금해지네. 항공사 기준 따져야 될 것 같은데요. 6시간인가요? 뭐 6시간? 6시간? 6시간인가? 그럼 잘 모르겠지만 아 그게 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이 뭐가 있어요?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노선이 중거리는 없어요. 중거리 없나요? 중거리 없나요?
중거리가 있나? 근데 중거리라고 부르진 않고 되게 그 두 가지로 나누면 장거리하고 장거리가? 단거리를 네네. 승무원한테 여쭤보고 네,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여기 카톡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전문가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리고 전진혜님께서 로봇 수술이 실비가 되나요? 요거 실비에게는 조금 민감한 부분이라서 밑에 다 답을 주셨네요. PRX님께서 실비 지원 되더군요. 네, 된다고 합니다.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리고 전진혜님께서 추가적으로 근종이 10cm라는데 로봇 수술 시간을 얼마나 잡으시는지요? 10cm. 뭐 XI로 하냐, SP로 하냐, 뭐 10cm 하나냐, 위치가 그렇죠. 어디냐. 좀 네. 되게 시간 다양할 것 같은데. 그렇죠. 엄청나게 다양하죠. 네네. 다양할 수 있고. 네, 정말 뭐- 혹부리처럼 자궁이 이렇게 있고 혹부리처럼 그 있으면 눈사람처럼 이렇게 눈사람처럼 있으면 예. 우리 목을 탁 치면 끝나겠니까 뭐 그런 뭐, 것들은 1시간도 안 걸리겠죠. 자르고 꺼내는 시간까지 다 꺼내는 하면 시간이 있어요. 꺼내는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되게 뭐 자르는 거는 뭐 1, 2분, 5분 안에 끝나고 꺼내는 시간이 또 10분, 20분 걸리고 열고 닫고 시간이니까 되지만 이제 안쪽에 있다. 그러면 한 뭐 좀 더 걸리겠죠. 그렇죠. 네. 다 위치가. 그러니까 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얼마나 있느냐에 네. 따라서 네네. 꺼낼 때까지 시간이 달라지는 그리고 거고요. 뭐 자궁 내막증이 있다, 뭐 자궁 성문증 유착이 있다 이런 또 얘기가 또 달라지기 이것도 때문에 완전히 달라지고 네. 위치. 그러니까 또 똑같이 있어도 막 경부 쪽에 이렇게 네. 되게 어려운 네. 위치에 뒤쪽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 네네. 로봇이라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는 네. 거고 그냥 그 단순히 크기만 가지고 시간이 얼마큼 걸린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되게 10cm 정도 되면 2시간은 더 걸리죠. 한 3시간 정도 되게 네. 일반적인 위치나 뭐 크기나 유착 정도에 따라 되게 다양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수술한 환자의 경우인데 보통 이제 다 내진을 하시잖아요. 수술에 유착이 있다, 뭐 수술을 몇 번 했다 그러면 내진 유착이 이제 예상이 되니까 개복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다 이렇게 저는 얘기하고 하는데 내진했는데 괜찮았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자궁 절제술을 할 때는 뭐 1시간 반, 2시간 잡고 하잖아요. 근데 장이랑 그 우리가 말하는 직장이랑 너무 이게 덴스하게 꽉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걸 이제 개복을 해야 되냐, 또 이제 개복을 하기 싫고, 그래서 오기로 했는데, 자궁도 큰 상태에서 5시간 걸렸거든요. 그날 아침에, 지난주 월요일이에요. 아침 8시 들어갔는데, 밤 12시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 아침 8시 들어가서 네. 수술이 4개였는데, 응급수술 다 하나 하고, 합해서. 밤 12시에 네. 끝났습니다. 그래서, 네, 그분이 오늘 퇴원하셨네요. 아유 네. 그래서 좀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유착에서 쫙쫙 떨어진 유착이 아니라 네, 정말 우리가 말하는 침윤성 좀 드물잖아요. 그런 경우는 캔서. 그래서 그 전진혜님 말씀에 조금 부가적인 말씀을 드리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다양한데 평균적인 시간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수술을 하시는 교수님이나 선생님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시고 상담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는 그 크기나 위치나 뭐 이미지, 뭐 초음파, CT, MRI 이런 걸 보면서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일반적인 경우다라고 하면 뭐 3시간 정도 걸리지 않을까? 네. 이게 이제 그렇죠. 제거하고 또 그렇죠. 꼬매는 시간도 꼬매는 있고 시간, 또 꼬매는. 꺼내는 시간도 10cm라고 하면은 이게 또 꼬매야 되는 게 또 네, 오래 걸리잖아요. 걸리죠. 꼬매는 네. 게 걸리니까. 또 그걸 배꼽을 네. 꺼내는 시간도 걸리고.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그죠. 한 세 가지 3스텝이 들어가는 거니까 근종을 근데 근종 수술이 제일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제거하고 네. 봉합하고 하고, 그다음에 꺼내고 꺼내고. 이렇게 네. 3가지를 해야 되기 네. 때문에 근데 오히려 네. 환자분들은 만약에 다발성 자궁 근종으로 이렇게 막 네. 커서 출산이 끝난 분들 우리가 보통 저희가 자궁 절제술을 권하잖아요, 많이. 근데 환자분들은 자궁 절제술이 더 어렵고 근종 수술은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은 것 같아요. 있어요. 예, 맞아요. 그래서 네. 얘기를 하면 저는 이 근종 수술 이게 근종이 뭐 10cm, 8cm, 7cm, 5cm 열 몇 개 있는 거를 떼는 거랑 자궁 절제술 하는 거는 뭐 차이가 훨씬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래서 장윤선님께서 로봇 수술 받으셨죠. 그래서 저한테 말씀. 주치의가 계시지만 비용이 비싸서 그렇지 실비에서 전부 돌려드려요라고 했네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제 얘기는 아닙니다. 출산보험 되게 복잡해서 네.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가 다 달라서요. 네, 1세대 같으면은 뭐 거의 100% 주는 걸로 알고 있지만 4세대
7, 80%인가요? 아니 54세대가 50%. 50%예요? 네, 이번에 이제 5세대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 부담 비율이 다 달라지고 그 보험 약관에 따라서 실손보험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보험 회사랑 실비되는지 미리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아마 실비는 받을 수 있는데 받을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네. 본인이 가입된 조건에 따라서 1세대냐 2세대냐 그렇죠. 그렇게 네, 좀 네.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조금 맞을 것 같습니다. 전진님께서 제 수염이 마음에 안 든다고. 사실은 제가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면도를 못 했는데 보통 2, 3일 지나면 정기 면도기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지나가면 정기 면도기로 아파요. 그럼 이제 안 되죠. 날로야 맞아요.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 면도를 하려고 뭐 시간을 잡고 뭐 이렇게 뭐 해야 되는데 못 했는데 우연찮게 사람들이 수염이 잘 어울리네요라는 빈말인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 들었어요. 낚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원래는 방송 중에 면도를 하고 와야 되는데 친한 분인가요? 안 친합니다. 근데 그래서 한번 방송에서 이제 근데 저는 그래서 바로 누군가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수염 얘기를. 근데 지금 이제 방송 끝낼 때쯤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번 확인받고 싶어서 잘 어울리는지 아닌지. 네. 제가 보기에는 잘 어울리고. 그래요? 네. 안 친한 친한가? 친한 분이시네요. 네, 그냥 한번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밀고 오겠습니다. 네. 그리고 엠써니님께서 수술 방법은 누가 결정하나요? 선생님, 환자, 개복이 제일 싼가요? 어떻습니까? 개복이 제일 싼 건 맞고요. 네, 개복과 복강경이 비슷하죠. 아니, 개복이 아니요. 더 싸요. 개복이 싸나요? 그럼요. 그렇게 개복은 재료값이 없잖아요. 재료값 개복은 들어가는 게 없으니까. 그래요. 메스 메스 하나. 끝이네요. 개복이 제일 힘들잖아요, 저희는 수술할 때. 그렇죠. 네. 개복 요즘 개복 잘 안 하니까. 개복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은 개복이 제일 비싸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꼭 그렇진 않아요. 근데 미국 그렇진 않아. 괜찮아요? 네. 그러진 않아요. 뭐 미국도 로봇하고 복강경이 제일 비싸요. 미국은 그런가요? 로봇과 복강경이 비슷한 가격인 건 거지. 그렇죠. 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어쨌든 개복이 비싸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조금 차이는 개복이 누가 봐도 우린 진짜 제일 어려운 수술이라서 개복을 하는 거. 근데 그렇죠. 네네. 실제로 이제 숟가를 매겨주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난이도에 따라서 매겨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거와 상관없이 그냥 재료비 사실 인건비 수술 인건비가 네. 의사가 하는 인건비가 수술료는 엄청 싸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엄청 진짜 제일 어려운 수술도 100만 원 잘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그 비용이 상대적으로 그렇죠. 안 맞죠. 너무 안 네, 맞죠. 인건비를 너무 진짜 뿌려 막 쳐놓은 상태라. 뭐 저희가 말하는 네. 골반 장기 적출술 막 예를 들어서 그쵸. 뭐 한 가장 10시간 했다. 네. 수가가 한 150만 원, 200만 원 그 정도 됐던 것 그 정도 되는 같아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에 약간 조금 이제 괴리감이 들 수 있죠. 어쨌든 환자분들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결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유무 교수님? 보통 이제 이런 방법을 권유하고 저는 다 설명을 드려요. 그리고? 로봇도 설명드리고 개복은 개복, 가능성이 있다면 복강경과 로봇 둘 다 설명을 설명하고 드리고 환자분이 선택하게 네. 아닐까요? 아니면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실비 없이 하려면 좀 부담이 많이 되는 네. 건 맞죠. 맞고 그래서 선택을 하시라고 하죠. 네네. 배재만 교수님 어떻습니까? 저는 뭐 환자한테 많이 상의를 하고 장단점을 다 설명을 드리고 뭐 로봇이냐 복강경이냐 결정하는 부분은 실손보험 여부도 뭐 전혀 고려치 않을 수는 없는 문제라서. 네네. 이 부분은 어쨌든 이제 그 담당 주치 선생님의 그런 그 수술에 대한 그 선호도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그분이 이제 만약 나는 복강경에 정말 너무 특화되어 있다. 네. 혹은 뭐 단인공 복강경에 나는 정말 특화되어 그렇죠? 있다. 네. 아니면 XI 로봇에 특화되어 있다. SPL 로봇에 특화되어 있다. 그러면 어쨌든 본인이 제일 자신 있고 선호한 수술을 많이 권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무조건 SP를 무조건 권합니다. 가능하다면. XI는 설명 안 하고 복강경도 설명은 하긴 하는데 만약에 어쨌든 뭐 환자분이 부담이 없다면 경제적으로는 무조건 SP를 많이 권하고요. 그렇습니다.
웬만한 수술 SP로 다 저는 되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다 된다고 생각은 해요. 네, 그래서 된다고 네. 생각을 하는데 아니면 개복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라서 어쨌든 상의를 하지만 어쨌든 저는 그리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약간 막 설명을 너무 장황하게 하면 헛걸리는 것 같아서 그냥 결정 장애인 분들 있잖아요. 결정해주길 바라시는 그러니까 결정을 분들도 해주기야 많이 바라는 분도 있으면 이렇게 하세요라고 딱 하는 게 낫고 결정 장애 어려운 분들은 계속 같이 계속 고민하다 보면 외래에서 못 나가는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그 임신을 하셔야 되는 분들 중에 근종 절제를 해야 되는 경우는 아, 로봇을 좀 더 권유를 네. 해드려요. 아, 그렇죠. 그거는 로봇 좀 더 권유를 해드리고 그 외에는 그냥 거의 비슷하게 설명을 해드린 것 같아요. 네. 아, 요즘에 저는 또 하나가 이제 말씀을 주셔서 오늘도 다 못하고 끝났는데 어쨌든 저희가 할 얘기는 다 했으니까 질문을 하고 답할 말씀 드리고 이제 임신을 준비하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뭐 남인도 많지만 근데 근종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수술 상담을 많이 하러 오시잖아요. 이제 제가 최근에 학회에서 산과 저희는 이제 부인과에서도 부인 종양 근데 산과 교수님께서는 가급적 수술하지 말고 네. 자원이 크더라도 임신 계획이 있다면 나중에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학회에서 부인과 교수님들한테 부인과 선생님들 대상으로.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얘기 듣고 나서는 최근에는 그냥 임신하겠다 하면 근종이 크든 안 크든 일단 임신을 먼저 해보십시오라고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수술을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 수술하는 순간 어쨌든 분만 방법은 제한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고 하는데 근데 사실 그건 상가 입장이고 저는 사실 난임병원에서 오는 환자분들이 많은데 네. 딱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임신이 이게 이미 안 돼서 그러니까, 오는 분들이에요. 거의 네네. 안 돼서 오는 분들인데 그 자궁에 다시 이식을 하세요라는 얘기가 나가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난임 클릭에서 오는 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분들은 다른데. 하다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수술 이제 받으러 증상이 없는데 근종이 있다 그러면은 네. 그거는 저도 그런 경우는 이제 임신을 먼저 시도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네. 이미 임신을 뭐 했는데 실패를 했고 유산이 됐었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뭐 그거는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그쵸? 해야죠. 네네. 그거는 어떤 상황인지 네, 그 파트마다 확실히 다른 게 상과는 그 파열이라는 그 큰 이슈 때문에 최대한 네. 안 하기를 바라는 거고 네. 특히나 좀 그 더 큰 성근증 이런 분들은 네. 아주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그쵸, 하시더라고요.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조금 이게 다 입장이 많이 다른 것 그렇죠. 같아요. 같은 산부인과에 사시지만 상과, 부인과, 뭐 내분비 다 다르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이혜진님께서 교수님도 반갑습니다. 네, 저희 끝나가지만 저희도 반갑고요. 윤희님이 오랜만에 네, 들으셨군요. 유리님 덴버에서 오랜만에 네, 6만 불 나오셨대요. 복강경 2019년도에. 그러면 거기서 미국 선생님 정해주셨네, 그냥 하셨고 PRX님께서는 환자분이 선택하셨고 마르시 MD 친구분이신가요? 아는 분이신가요? 반가워요, 이현무 교수님. 아는신 저기 저한테 수술 받고서 저기 하셨던 우리나라 이름이 아니고 말이죠. 네네. MD 의사 작년에도 와서 이렇게 인사를 네. 하셨던 것 같아요. 작년인가 재작년. 로즈베리님도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앙칼 진치와 오늘은 아이디가 다 아이디가 너무 어렵습니다. 네, 아이디를 네. 한번 통일시킬까요? 한글로 쓰기, 한글로 풀어서 쓰기. 네. 네, 선생님 저희 딸이 32살의 미혼입니다. 양쪽 난수에 6cm, 4cm 혹이 있는데 수술하기 전에 냉동 난자를 하나요? 그리고 수술 후엔 임신 가능성이 희박한가요? 수술하면 양쪽 한꺼번에 할까요? 질문이 3개인 거네요. 네. 네. 그러면 배정호 하나씩 교수님부터 할까요? 네. 하나씩 할까요? 냉동 난자를 해야 네, 하나요? 하나요. 제일 어려운 질문. 저희 안 하는 부분이니까. 제일 어려운 부분. 하시나요, 냉동 난자를? 냉동 루틴하게는 루틴하게 하진 않죠. 네. 저는 근데 양쪽이 32세에 6cm, 4cm 이상 혹이라고 하면 제일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 자궁 내막증. 네, 누가 봐도 그걸 제일 의심을 할 것 같은데 네. 자궁 내막증이 양쪽에 있으면 수술할 때 수술하고 나면 난소 기능이 좀 떨어지는 거는 맞거든요. 네네. 그러면 냉동 난자를 대개는 고려를 좀 하는 게 맞을 것 같기는 하고요. 근데 사실 저는 사실은 요새는 잘 수술 안 해요. 자궁 내막증. 예. 임신 계획이 있다. 임신 계획이 있다 그러면 약을 드리는. 약을 먼저 쓰는 네, 거를 네, 권해드려서 네, 네.
그럼 지금 약을 드리면 몇 센치까지 보통 약을 저 정도는 약을 드릴 수 있다. 저 정도는 저 약을 먼저 네네. 써서 안 되면 그때 수술해도 되니까. 그렇죠. 약간 그래서, 저도 약간 그런 증상도 없고 예. 안심하고 하면 뭐 약을 먼저 써볼 수 그래서 있다. 뭐 수술하기 전에 냉동 단자를 하는 거는 저는 뭐 실제 임상에서는 그렇게 권하는 상황이 아닌 거죠. 약을 먼저 쓰게 되니까. 수술하게 되면은 또 고민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6cm, 4cm짜리 혹이 있으면 거기서 먼저 수술하고 오라고 하지 않을까요? 저거 난임병원에서 온 게 아니고 저분은 네. 이제 그냥- 결혼을 결혼을 하시고 앞으로 아니, 그러니까 냉동단자를 미혼인데- 하러 네. 갔다 하더라도 예. 6cm, 4cm, 자궁 내막증 6cm, 4cm면은 자궁 내막증인지 아닐지 모르지만은 네. 근데 그러면 이 채취하기도 힘들지 않나? 그렇죠. 네. 채취가 그래서 아마 그렇죠. 힘들죠. 저거는 실제 정상 난소 네. 자체. 그러니까 이제 채취가 쉽지가 않아요. 하시더라도 수술을 하고 나서 냉동단자로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물론 이제 사실 수술 전에 난소 기능을 봐야 되긴 하지만 네. 기형종은 더 힘들어요. 사실 터지면. 아, 그렇죠. 너무 그렇죠. 문제니까. 그렇죠. 네. 네. 어쨌든 네. 난 채취하시는 것도 쉽지가 않아서 음. 수술의 임신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그건 알 수가 없죠. 네. 알 수가 없고 사실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 대부분 이제 혹만 제거를 하기 때문에 네. 난소의 기능이 어떠냐는 이건 이제 다른 문제인 건 거고 그냥 수술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해서 임신 가능성이 떨어진다라고 할 수는 없죠. 네네. 네. 저도 뭐 설명은 뭐 크게 해봐야 알겠지만 큰 문제는 안 될 거라 뭐 네. 이렇게 너무 걱정하지 말라 얘기는 하는 거고 당연히 수술하면 한쪽만 하진 않고 그렇죠. 양쪽으로 한 번에 한꺼번에 가서 하는 두 번 다 거죠. 하겠죠. 네. 저기 처방을 약을 받으셨는데 받으셨는데 너무 안 맞아서 안 복용을 맞-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아, 네네. 그렇군요. 그러면 증상이 있다면 수술을 좀 고려를 해야 증상이 되고.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증상이. 난소 기능이 어느 정도냐가 제일 중요한 네, 것 난소 같아요. 기능도 되게. 체크해봐야 될 네. 것 같아요. 저게 0.6인가요? AMH가 0.6 이하면 수술을 저희가 아무리 커도 네. 혹이 아무리 크더라도 수술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이드라인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0.6인가요? 네. 저는 1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0.6. 0.6인지 1인지 저도 정확히 네.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저도 그것- 1 이하면 웬만하면 수술 안 하거든요. 네네.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좀 답이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 갑자기 솔직히 이제 저희가 정리를 할 건데 채팅창에 글이 없어가지고 되게 목말랐어요. 왜 아무도 저희는 누가 들어온지도 잘 모르고 다 안 들어오셨는데 네. 뒤늦게 아이고 또 난소 기능이 떨어져 있다고 하네요. 수치가 또 AMH 수치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질문 많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쨌든 저희가 솔직히 뭐 무슨 얘기를 막 강의를 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런 소통하고 또 저희들끼리도 같은 이제 분야에 있지만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저희들끼리 그렇죠. 저는 저희가 잘 짜고 들어오는 게 아니기 네, 때문에 저희는 아무 내용 없이,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네, 아무튼 각본 각본 없이, 네, 각본 없이. 당신 속도에 머리가 잘 안 돌아가요. 아무튼 네,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바쁘신 와중에 나와주신 우리 한양대 서울병원 산부인과 배재만 교수님, 이현무 교수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지나서 오늘은 잘 인사하고 저희는 5월 첫째 주 월요일도 휴일인 것 같은데요. 5월 5일이죠. 어린이날 뵐 수 있으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